안녕하세요. 자신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보통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알리지 않지 떠벌리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돈을 훔치려고 드는 악마들이다, 범죄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중간한 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사냥감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자는 이렇게 지낸다. 부자들의 장점이 이렇다. 이렇게 부자가 되면 좋다라는 식으로 계속 떠벌립니다. 그런데 그 보통의 부자들은, 어중간한 부자들은 사기꾼과 공갈과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갖 유혹과 현혹하려고 달려드는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가 되면 부자가 아닌 척합니다. 사냥감이 안 되려고 되려 조용히 지냅니다. 소문은 질투와 원한의 대상인 거죠. 온갖 이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티를 내지 않고 되려 없는 척하고 흐름하게 삽니다.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부자라고 떠들어대는 이들의 99%는 사기꾼입니다. 그들에게 속으면 인생이 파탄납니다. 대중들에게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기꾼이죠. 떠들고 다니고 드러내면 가짜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자신이 부자라고 떠들면 온갖 이들이 다 몰려들 건데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욕심, 욕망, 탐욕 가진 이들한테 다 오라고 떠들어대는 거죠. 부자라고 떠들어대는 이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해서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썼던 그 로버트 기요사키인가 하는 이는 실제로는 자신의 투자가 다 실패했습니다. 책을 써서 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인 거죠. 39살 100억 만들기 이런 책을 썼던 그 사람들 또한 다 사기꾼이었죠. 그는 매주 강남에 강남 어딘가에서 강남 어딥니까? 논현동 있는 쪽에 빌딩에서 매주 무료 강연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매일 했죠. 그러면서 허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닦았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깜빵 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담동 부자, 고급 수입차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던 그는 연예인하고도 친분이 있다라고 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주식에 엄청난 수익을 내는 부자라고 했던 이였죠. 근데 어땠습니까? 사기꾼이었죠. 경북대 박경철이었나요? 박정철이었나요? 청년 워렌 버핏이 어쩌니 떠들고 다니면서 경북대에 기부도 하고 그랬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 또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선한 부자 이런 컨셉으로 사기를 쳤던 거죠. 그런 식으로 부자다. 저는 주식 투자에 되게 큰 재능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 돈을 맡기면 제가 돈을 3배, 5배, 10배 불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다? 가짜고 사기꾼이다.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가 지 돈으로 해서 자기 돈 크게 벌지 왜 남의 돈을 불려주냐고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기죠. 조용히 혼자 돈 법니다. 혼자 돈 벌 수 있는 길을 만천하에 떠들썩하게 알린다라는 건 사실 의심해볼 얘기인 거죠. 왜냐? 쉽게 자신의 노하우를, 내공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 아니면 경계합니다. 왜? 자기한테 돈 뜯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일까봐 의심하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부자들은 보통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부류, 아랫사람인데 자기한테 말 거는 것도 싫고 같은 사람으로 대우받겠다고 설치는 것도 싫어합니다. 특권 의식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든 약점 잡히면 돈 뜯기는 대상이 되기 때문인 거죠. 대놓고 손 내미는 이들이 돈 달라고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 시대에 부자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서는 부자되기 열풍, 자기가 부자라고 가시하는 이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은 뭐다? 가짜다. 썩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자 얘기하고 부의 추월 살선 얘기하고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고 파여적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정말 부자들은 몸을 사리고 누군가가 접근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자라고 성격 좋은 거 아닙니다. 부자는 정말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은 부류일 수도 있죠. 가까이 두고 지낼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하고 대리 접촉도 안 한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평범하게 살고 티나지 않는다라는 게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거죠. 함부로 부자 될 생각 하기보다는 속으로 인내하고 조용조용 지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축적해 나가면서 자기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오래오래 두고 보고 초원에 정글에서 사냥하는 사자처럼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지만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대충 적당히 살면서 얻어질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이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주식도 나올 거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망하니까 그렇게 내놓는 거죠. 정말 싼 가격,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은 함부로 욕심 부릴 시기가 아닌 거죠. 지금 각종 상가들이 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경매로 쏟아져 나오겠죠. 나중에는 절반 가격에, 3분의 1 가격에, 4분의 1 가격에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망하니까 그렇게 가격이 무너지는 거죠. 앞으로 망할 일이 엄청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잘 모르는데 부자 되겠다고 설치고 뛰어들면 더 망해가지고 더 지하로 추락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볼 정도로 매우 안 좋습니다. 공실이 창궐하고 손님들이 줄어들고 물가가 폭등하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비어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아사자가 나온다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앞으로 2년 3년 안에 부동산은 대개 찬바람을 불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자산시장에서 죽음밖에 없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산시장은 답이 없죠. 물가까지 폭등해서 삶이 어렵고요. 유가가 120불, 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충격적인 일입니다. 가파르게 올랐죠. 기름값도 오르고, 경유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수도세도 오르고, 버스요금도 오르고,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주식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몰락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언론에서 연예인들이 몇십억짜리 부동산 샀다는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저거는 부자 되고 싶고 하는 마음들, 욕심들, 탐욕을 계속 만들어서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개수작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습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심한 일들이 한국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 저기 노도강 8억 10억 하는 집들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폭락, 5분의 1 폭락도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거품이 너무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저기 강원도 속초도 7, 8억짜리 아파트 분양이 된다고 하고 저기 김포에도 10억, 15억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동두천도 7, 8억 얘기하니까 동탄도 15억 얘기하는 게 지금이니까 말도 안 거죠. 전국이 다 투기장이 돼버린 거죠. 부동산 버블 붕괴가 확실한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앞으로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경제 충격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몰락하고 죽어나간다라는 게 현실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든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태도이고 모습 같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들이 그랬다라고 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는 함부로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대출 잘못 받았다간 그 대출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대출해주고 그 대출을 빌미로 온갖 것들을 약탈해가는 게 앞으로의 세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리한 대출이 절대로 세상을, 삶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몰락하고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산다라는 거 말이죠. 함부로 부자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안 품는 게 좋겠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라고 꼬드기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사기꾼들한테 걸려들면 평생을 하청민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게 참 씁쓸한 이야기인 거죠. 아무쪼록 함부로 부자 되기 열풍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고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가짜이고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